전세가율을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오판하신 거다. 제가 볼 때 고평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부채를 줄여서 아예 부채가 없게끔 해서 갈아타시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2916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박병찬 부자병법 때부터 계속 이경민 전문가만 지켜보던 팬이었습니다. 작년에 상담받으려는 시기에 갑자기 안 보이셔서 문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정보를 얻지 못해 결국 다른 전문가한테 상담받았어요. 동탄 이운암 퍼스트빌 13억대 매수해서 대출은 4억 껴져 있고 매달 180만원씩 갚고 있는데 대출 부담이 커요. 집값도 떨어져서 후회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이었으면 어떤 대답을 해줬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전문가님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하시는 방향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변 지역 일대 한 7억대 수준에 나와 있는 20평대 소형 아파트로 차라리 좀 다운사이징해서 갈아타기로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장세의 흐름은 부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야 되고 현금의 비중을 좀 더 높여 나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심리적 압박이 더욱더 커져서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다운사이징 하는 게 더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대세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부채가 없는 수준에서 거주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더 좋은 전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략은 제가 오늘 강의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시 한번 대면 상담을 하셔서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동탄역 주변에 거의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죠. 뭐 2015년식의 1500세대 되는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뭐 이 아파트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도 좋고 그렇지만 이미 미래 가치가 다 반영되어 있는 가격에 우리가 매수를 하신 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그런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오히려 좀 짐을 좀 줄여서 20평대로 갈아타는 게 더 좋은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탄에 있는 운암 퍼스트빌 아파트에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30평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수했던 시기에 매매 금액은 약 13억대 매수를 하셨는데 정확한 금액을 모르니 13억 5천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출이 있는데 대출이 약 4억 정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달에 내는 이 원리금이 18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처럼 이렇게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매매 금액만 보고 접근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매매 금액만 보고 접근을 하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라는 지표도 함께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전세 시세를 판단하지 않고 접근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투자 수요가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전세라는 지표를 판단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매매 금액 대비 전세 비율인 전세가율을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셨어야 됩니다. 전세가율이 낮은 상품으로 우리가 취득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집값이 떨어질 땐 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의 최고가 전세 시세가 얼마 정도 나왔냐면 최고가 금액으로 전세 금액이 찍힌 게 보니까 7억이었습니다. 7억. 자, 그러면 이 7억이라는 전세 보증금이 정상적인 전세 시세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의 정상적인 전세 시세를 우리가 대입을 해서 상승률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 그걸 봤을 때 정상적인 전세 시세가 제가 볼 때 4억대 중반입니다. 자, 임대차 3법이 도입되기 이전의 전세 시세가 정확한 전세 시세입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전세 상승폭에 대한 상승률을 대입해보면
약 4억 중반 정도가 정상적인 지금의 전세 시세이다. 자, 그런데 최고가 전세 금액이 7억이 찍혔기 때문에 이 7억이 정상적인 시세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오판하신 거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전세 시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되고 나서 저 미래의 가치를 미리 선반영시켜버린 겁니다. 따라서 미래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전세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죠. 자, 가장 중요한 게 전세가율이 그러면 이게 몇 %였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우리 13억대 구입했습니다. 이거 7억이었어요, 작년에도. 그렇다면 전세가율 몇 %입니까? 거의 50% 수준이죠. 전세가율이 50% 수준이면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엄청나게 낮은 거라고. 자, 그런데 만약에 정상적인 전세 시세로 우리가 전세가율을 대입해 본다면 전세가율이 몇 %예요, 이거? 약 30%라고, 이거. 이 30%면 재건축에서 나와야 할 전세가율입니다. 재건축에서. 전세가율이 낮다라는 얘기는 실사용의 가치는 낮은 상황이죠. 그런데 매매 금액만 확 높게 올라간 거예요. 매매 금액이 왜 올라간 겁니까? 당연히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매매 금액이 확 올라간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수요 유입이 제한적이라면, 수요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낙폭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이유가 매매 지표 밑에 전세라는 지표가 하방을 딱 닫고 있는 건데 이게 벌어진 겁니다.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세가율 높은 아파트를 우리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매매 금액이 많이 떨어질까요? 적게 떨어진다고. 전세가 하방을 닫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전세가 이렇게 낮은 상품은 집값이 좋은 상황이 아닐 때, 부동산 시장이 좋은 시장이 아닐 때 낙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아파트의 금액적인 평가를 판단했을 때 제가 볼 때 고평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봅니다. 고평가 매수를 할 경우엔 당연히 낙폭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아파트의 최고가 매매 금액이 얼마 찍혔냐면 14억 중반, 14억 5천이 찍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14억 5천이 정상적인 금액으로 올라간 건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걸 보지 않고 그냥 접근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아파트 상승률로 우리가 이 아파트로 좀 대입을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이 아파트의 정상적인 매매 금액 최고가는 얼마가 나왔어야 정상적이냐면 12억이 나왔어야 정상적인 최고가 금액으로 수준으로 올라간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13억 5천에 구입하셨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매매의 최고가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우리는 취득을 한 거죠. 따라서 고평가된 아파트를 매수한 격이 된 거다. 자, 그러면 왜 이 아파트가 14억 중반대까지 이렇게 올라갔는지를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투자 수요가 왜 많이 유입이 됐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당연히 개발에 대한 이슈, 이걸 전부 다 가격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확 올라간 거죠. 그러면 개발 이슈로 인한 가격 반영이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졌는지 본다면 주변 입지에 대한 개발, 그리고 교통 편의에 대한 개발, 또 일자리에 대한 개발, 이런 이슈가 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 수요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 금액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거품이 생겨서 확 금액이 상승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이 정상적으로 예전처럼 계속적으로 될까요? 투자 수요 유입이 되기는커녕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줄어들 거다. 지금 뭐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중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기 어렵죠. 그러니까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갭이 왜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어요?
전세가율이 낮잖아요, 지금.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은 상품의 아파트들에 투자 수요가 어떻게 들어올까요? 못 들어오죠. 들어올 수가 없다.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으면 수익률이 제한적이죠. 수익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엔 낙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집값 상승했던 이 집값 상승분 전부 다 반납해야 된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아파트가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 수요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낙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올라갔던 집값 상승분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반납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에 지금 금매 수준이 얼마 정도 선에서 나와줘야지 정상적인 거냐면 지금 최고가 금액이 얼마 찍혀 있습니까? 최고가로 정상적으로 올라갔다면 12억이 찍혔다. 그러면 금매는 얼마예요? 약 11억 정도가 금매다. 그리고 금매가 계속적으로 쌓여서 정말 급하신 분들 또 초금매로 매도하시겠죠? 초금매로 매도하는 금액대 선은 10억이다. 10억. 자, 이 정도 금액 정도 돼야지만 매도가 그나마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이렇게 18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계속적으로 내면서 이걸 계속적으로 버티기에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직 대세 하락장이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아파트가 대세 하락장이 찾아오게 된다면 이 아파트는 거의 최저 금액이 얼마 정도 찍혀야 되냐면 거의 9억 정도입니다. 9억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9억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지는데 내가 내는 원리금에 대한 부채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장의 장세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완전히 초금매로 하락된 금액으로 또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에 대한 비관적으로 다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향성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전세를 주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근데 정상적인 지금 전세 시세가 4억 중반인데 그렇다면 전세 보증금 받아서 대출 4억을 상환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남는 5천만 원 갖고 우리가 또 어딘가에 월세로 거주해야만 하겠죠. 또 월세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주는 것도 좋은 방향성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금매로 한 11억 정도 선에서 매도를 좀 하시고 대출 4억을 상환하셔서 한 7억 정도 남죠. 이 7억으로 25평대 주변일 때 지금 초금매로 나와 있는 금액대 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차라리 부채 없이 매수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없고 또 대세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아파트로 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 전략들은 반드시 부채가 없어야지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으로 가셔야지만 우리 구독자님이 나중에 자산 증식을 더욱더 크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5평대 부채를 줄여서 아예 부채가 없게끔 해서 갈아타시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 전략은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셔서 더 정확하게 전략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